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유 있는 반항. 이유 있는 반항은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 아이들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공감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질서를 만드는 애죠. 부모님을 대신하는 애죠, 항상.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룰을 만들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면, 첫째는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죠. 근데 둘째 다 아시잖아요. 둘째는 이제 발로 키우죠. 셋째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째는 부모님은 내려드는데 첫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권한이 첫째한테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질서를 만드는 애고 어느 집이든 간에 이제 6살, 7살 되면서 오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뭐 누나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생은 그 질서를 이제 덤비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엄마한테 이르고 그 시킨 대로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뼛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열이 낮은 아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둘째, 셋째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과감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애들보다. 근데 큰 애들은 질서를 만들고 지키는 거를 계속 해야 돼요. 동생을 자기가 원하는 데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좀 리더 같은 사람인데 이유 없는 반항이죠, 진짜. 둘째는 이유 없는 반항을 계속 그냥 형이 싫은 거지. 형이 하는 건 다 싫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책이. 너무 많은 예시가 있어요. 어, 사람들 8,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낮은 어른들이 위험한 스포츠, 뭐, 유도라든지, 뭐, 그런 다칠 확률이 높은 거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다. 1.48%좀 높다. 그리고 도루를 잘한다.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도루를 잘한다. 야구 얘기가 상당히 길게 써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신뢰성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을 이제 봤더니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상당히 파격적인 거였죠. 진화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천주교의 사상에서 진화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이런 파격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율이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3배 이상 높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코페르니쿠스가 원래 지동설을 먼저 했었죠. 이때는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5.4배 높게 지지를 했습니다. 첫째보다 5.4배 높게 도루 모르세요? 뭐 훔치는 거 있어요. 잘 훔치는 거. 지지를 했었는데 그 후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학문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재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과격한 이론이 아니죠. 이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열이 낮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과격한 거에 좀 집중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도 여기 있네요. 진화론도 서열이 낮은 사람은 56, 110명 중에 한 50% 정도가 이제 지지를 했었고, 반대로 첫째는 얼마나 지지를 했냐. 10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한 10%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서열 낮은 아이들은 50%, 첫째는 10%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잘합니다. 지킬 거 지키고, 누가 하라 그러는 거 하고,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걸 잘하는 거죠, 첫째는.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막내래가지고. 좀, 좀 반항 기질이 있죠. 모르시지만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첫째는 학업 성취도가 두 배 정도 높지만, 막내는 반항 기질이 한 2배 정도 높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
이거를, 2살에서 10살까지 부모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행동을 고치라고 이렇게 훈육하는 게 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한다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5분 간격씩 한다 그러면 하루에 50회, 1년에 한 15,000번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더라도, 독일 사람이더라도 유대인을 구해준 독일인이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을 구해주지 않은 독일인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 유대인을 구해주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었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의 부모님들을 나를 혼내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부모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구해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설명해주는 사람, 훈육한 게 아니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6%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설명해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리고 이 6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여타의 다른 육아책보다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6장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해당이 별로 안 되죠. 예, 10살 미만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혼내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애도 있냐면 자기는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설명해 줬다. 그 사람은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이 됐죠. 그리고 창의적 아이를 둔 부모는 보니까 규칙이 평균적으로 한 개나 없거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아이가 아니고 일반적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규칙은 보통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뛰지 말아라, 뭐 밥 먹을 때 흘리지 말아라 이런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6개 정도가 됐는데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는 한 개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건축가의 부모는 윤리적 기준에 의한 의거 설명 일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를 얘기해라. 이거 뒤에도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해라. 책에는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면 작가가 직접 한 건데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작가는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뛰면은 기어다니는 막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루 동안 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하루 동안은 안 뛸 수가 있죠. 하지만 하루 이상 가면 애들이 아니죠. 내일 또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행동보다 행동에 대한 칭찬보다는 성품을 칭찬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5살 미만은 또 안 되고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고 성이 생겨버린 10살 이상은 또 안 되고 한 8살 전후의 아이들한테 시키니까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리굿을 나눠주니 착하거나 이것보다 남을 돕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성을 칭찬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행동에 대한 얘기, 부정행위 이런 행동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부정행위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러면은 더 컨닝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정신적 스승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한테만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신적 스승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집단 사고를 해라 이거는 이제 기업과 문화에 관련된 건데 이건 삭제됐습니다. 네, 8장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그 8장에 대한 내용은 뺐고 8장 맨 마지막에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책에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식별하기 위해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기존 체제의 의문은 던져라. 아까 전에 와비 파커가 안경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이걸 굳이 비싸게 팔아야 돼? 라는 의문을 던진 것처럼 처음에 체제에 대한 의문을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의 수를 3배로 늘려라. 이거 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상당히 이 책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를 떠올리려고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수를 무조건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걸려든다. 아까 전에 모차르트서부터 해서 아인슈타인까지 해서 논문 그 많은 얘기를 드렸었죠. 새로운 영역에 몰입해라. 제가 이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하고 노벨상 받지 않은 과학자들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좀 취미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하면은 그 원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몰입을 해봐라. 그리고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루라. 이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면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해라. 세그웨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숨겨놨다 그랬죠. 그리고 동료들한테 이 직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이제 개인에 대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위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안전빵을 하나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게 꼭 안 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내가 빠져나갈 빈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 독창성에 대해서 그 연구하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던 거죠. 위험을 위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모든 걸 다 하나에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반대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하게 해라. 이거 얘기 드렸죠. 투자받은 사람. 그래서 그 투자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그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얘기해야죠.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먹힐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친숙함을 늘려라. 10번이나 20번만 봐라. 많이 보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에게 평가를 받아라. 동떨어진 사람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격한 성향을 숨겨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정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고서 체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감정은 결심했을 때와 흔들릴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해라.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좀 하긴 어려운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저런 거 있죠. 긴장됐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진정하라고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진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대신에
유지하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두려움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상당히 흥분된 상태죠. 이걸 진정시키지 말고 이거는 기뻐서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처럼 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라는 걸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기쁨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정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30%인가? 뭐 더 좋은 효과가 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해자가 아니야 희생자에게 집중하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이것도 책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어, 혼자서 이렇게 하려다가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뭐 국가적으로 어떤 반체제 그런 거 예시가 나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나랑 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려는 마음이었다. 뭐 이런 예시들이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제 지도자를 위한 거는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경진대회, 이건 뭔 얘기냐면, 혁신적인 거 내놓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혁신 경진대회를 열 거니까 혁신적인 거를 일주일 동안 내놔보세요. 이러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부서, 다른 직급의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권고해라. 그러니까 좀 색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직원은 나를 정해라. 그리고 좋다, 사랑한다, 싫다. 이런 단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지도자,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도 아니고 어떤 사회라든가 안에서 이런 감정적인 단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게끔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한 사람이 아니고 기여할 사람이 있는 사람을 뽑고 문제점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1등이 하는 거죠.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인류가 하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을 따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끔 하고 비판. 비판에 대한 사례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건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책 읽으면서 비판하라고 많이 얘기 드리죠. 네, 비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 제한. 롤모델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그죠? 바람직한 행동을 도덕적 성품과 연관시켜라. 이거 얘기 드렸었죠. 나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라. 이것도 얘기 드렸고. 문제는 8살은 되면 잘 어울리고, 10살이 넘어가면 잘 안 된다는 거. 규칙이 아니라 가치를 강조해라.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목표로 삼을 참신한 적소를 만들어라. 이런 강수로 같은 거 만들더라고요. 독창성을 존중하는 이건 똑같은 건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끝났네요. 원래 이렇게 안 끝날라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안 만들었네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얘기